안녕하세요. C++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템플릿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명 끝까지 듣고 나시면 템플릿의 진짜 힘이 뭔지 이해하고 아주 자신 있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실 거예요. 자, 개발자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정수, 그러니까 인트 값을 비교하는 함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너블 값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마 조용히 그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타입만 더블로 싹 바꾸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왼쪽은 정수형 맥스 함수, 오른쪽은 실수형 맥스 함수. 이름하고 타입만 다르지 안에 있는 로직은 완벽하게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좀 귀찮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비교 로직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복사본을 일일이 찾아서 다 고쳐야 하고 혹시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게 바로 버그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긋지긋한 코드 중복. 이게 바로 우리가 템플릿을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인 템플릿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어서 함수와 클래스 템플릿을 살펴보고 특정 타입에 대한 예외를 처리하는 템플릿 특수화도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C++20의 혁신이죠. 컨셉까지 살펴본 다음에 배운 모든 걸 종합해서 제네릭 스택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템플릿.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타입의 독립적인 코드를 쓰게 해주는 C++의 진짜 마법 같은 기능입니다. 어떤 특정 타입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유연한 코드를 작성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먼저 함수 템플릿부터 한번 볼게요. 쉽게 말해서 타입 자체를 파라미터로 받는 특별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를 짤 때 일종의 설계도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떤 타입으로 부르는지 딱 보고 거기에 맞는 실제 함수 코드를 알아서 쾅 하고 찍어내주는 아주 똑똑한 방식인 거죠. 자, 화면에 있는 이 코드가 바로 그 마법의 주문입니다. 템플릿 타입 네임 t 이 부분은 이제부터 t라는 이름의 타입 매개 변수를 쓸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int나 더블 대신에 t라는 가상의 타입을 사용해서 max 함수를 딱 한 번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max 10, 20을 보면 아, t는 int구나 하고 바꿔주고 max 3.14, 1.59를 보면 오케이, 이번엔 t가 더블이네 하고 알아서 코드를 생성해주는 겁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 강력한 개념이 함수에만 머무르면 너무 아쉽겠죠? 당연히 클래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클래스 템플릿을 매일 쓰고 계신 거예요. std 벡터나 std 맵 같은 C++ 표준 라이브러리의 모든 컨테이너가 바로 클래스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함수를 넘어서 아주 복잡한 데이터 구조까지 타입에 상관없이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떤 타입의 값이든 담을 수 있는 박스라는 클래스입니다. 함수 템플릿이랑 똑같이 템플릿 타입 네임 t로 시작하죠. 그리고 클래스 안을 보면 멤버 변수 value의 타입을 t로 지정했어요. 이렇게 해두면 박스 int는 정수를 담는 상자가 되고 박스 std string은 문자열을 담는 상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모던 C++의 아주 편리한 개선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전 C++14까지는 왼쪽처럼 박스 크로댓 int 라고 타입을 우리가 직접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했거든요. 근데 C++17부터는 오른쪽처럼 생성자에 들어가는 값, 여기선 10이죠. 이걸 보고 컴파일러가 아, 이건 int네 하고 t가 int라는 걸 자동으로 알아챕니다. 이걸 CTAD, 클래스 템플릿 인자 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덕분에 코드가 훨씬 깔끔해졌죠. 그런데 이 템플릿이라는 만능 설계도가 모든 타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어떤 특정 타입에 대해서는 이 일반적인 로직 말고 뭔가 특별한 처리를 해줘야 할 때가 생깁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기술이 템플릿 특수화입니다. 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만든 제네릭 맥스 함수에 C 스타일 문자열, 그러니까 컨스타일 타입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월드가 헬로보다 사전적으로 뒤에 있으니까 월드가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제네릭 맥스 함수는 문자열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열이 저장된 메모리 주소,
즉 포인터 값을 비교해버려요. 이건 우리가 원했던 동작이 전혀 아니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템플릿 특수화입니다. 화면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세요. 템플릿 태고 이렇게 비어있는 템플릿 선언으로 시작하죠. 이게 바로 나 지금 특정 타입에 대한 예외 버전을 정의할 거야 하는 신호예요. 컨스트 차 타입에 한해서는 포인터 비교를 하지 말고 문자열 내용을 직접 비교하는 std string mp 함수를 쓰도록 별도의 맥스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컴파일러는 컨스트 차 타입으로 맥스를 부르면 알아서 이 특수화 버전을 찾아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정확하게 내줍니다. 자, 이제 템플릿의 다음 진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C+20에서 도입된 컨셉트이라는 건데요. 템플릿을 쓰면서 겪었던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혹시 템플릿 코드 잘못 쓰셨다가 이런 화면 마주한 적 있으세요? 수십, 아니 수백 줄에 달하는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의 컴파일 에러 메시지요.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찾다가 하루가 그냥 다 가버리죠. 이게 바로 C++ 이전 템플릿의 가장 악명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컨셉은 이 문제를 정말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컨셉이란 건 뭐냐면요. 템플릿에 들어올 타입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미리 정의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템플릿은 더하기 연산이 되는 타입만 받을 수 있어 라던가 이 템플릿은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타입만 허용할 거야 같은 제약 조건을 코드에 딱 명시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컨셉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엔트 연산자가 없는 타입을 출력하려고 할 때 컨셉이 없던 시절엔 왼쪽처럼 정말 끔찍한 에러가 났습니다. 하지만 컨셉을 쓰면요. 오른쪽처럼 프린터블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한 줄짜리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디버깅하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 거죠. 컨셉을 직접 만드는 것도 정말 간단해요. 1단계, 컨셉 키워드로 addable이라는 이름의 컨셉을 정의합니다. requires 절 안에 이 컨셉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a 플러스 b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써주면 되고요. 2단계, 템플릿을 정의할 때 type name t 대신에 우리가 만든 addable t를 쓰는 거예요. 이러면 끝입니다. 이제 이 add 함수는 addable 컨셉을 만족하는 타입에 대해서만 컴파일이 되는 거죠. 훨씬 안전하고 명확하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한번 싹 다 합쳐서 실용적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지 저장할 수 있는 제네릭 스택 클래스를 직접 구현해 볼게요. 자,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제네릭 스택을 만들어 봅시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게 핵심 인터페이스인데요. 템플릿 타입 네임 t를 사용해서 t 타입의 데이터를 다루도록 설계했죠. 내부적으로는 아마 스테디 벡터 t 같은 걸 써서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요. 푸시 함수는 t 타입의 객체를 받아서 벡터에 추가하고 pub이나 tab 역시 t 타입의 객체를 다루게 됩니다. 이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스택의 인트, 스택의 스트링, 심지어 우리가 직접 만든 스택의 마이 오브젝트까지 어떤 타입의 스택이든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네릭 프로그래밍의 진짜 힘이죠. 자, 오늘 템플릿의 기초부터 최신 기능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딱딱 정리하면서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 표 하나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함수와 클래스 템플릿. 이건 뭐였죠? 바로 코드 중복을 없애고 타입의 독립적인 코드를 작성하게 해주는 거였죠. 둘째, 템플릿 특수화는 일반적인 규칙이 통하지 않는 특정 타입에 대해서 예외적인 동작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성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C++20 컨셉은 템플릿에 명확한 제약 조건을 걸어서 코드를 훨씬 안전하고 디버깅하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템플릿은 압도적인 코드 재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매일 쓰는 벡터, 맵 같은 표준 라이브러리의 근간이 바로 템플릿이고요. 셋째, 특수화는 예외 상황에 대한 정밀한 제어를, 그리고 C++20 컨셉은 비교할 수 없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더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템플릿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복잡한 기능이 아니라 모던 C++ 개발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템플릿의 기본 원리부터 그 무한한 가능성까지 함께 엿봤습니다.
타입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의 코드가 얼마나 더 유연하고 강력해질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템플릿의 힘으로 어떤 멋진 코드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다음 프로젝트에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